안녕하세요. 행복수브로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The Answer, 대답의 내용 중에서 이번에는 두뇌 재조정 6단계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 또한 이 단계를 실천하면서 꾸준히 도전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새로운 도전의 원동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두뇌 재조정이란 당신이 마라톤 대회에 참가하고 싶다고 마음먹었다고 상상하자. 그저 오늘 이렇게 결정하고 내일 당장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마라톤 완주 준비는 사나흘 만에 뚝딱 끝나는 그런 것이 아니다. 시간이 필요하고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 날마다 훈련해야 한다. 마라톤이라는 새로운 활동에 점차 적응시켜야 한다. 마라톤 대회에 참가하려고 준비를 할 때와 마찬가지로 이 과정은 당신의 신경망이 당신이 소망하는 일들을 성공으로 이끄는 데 필요한 것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당신 두뇌의 신경망을 재조정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은 날마다 꾸준한 노력을 필요로 한다. 하지만 하고 나면 모든 게 달라질 것이다. 1단계, 새로운 비전을 세워라. 우선 당신 인생에 강력한 재정적인 비전을 세워라. 무의식적인 뇌는 모든 기억을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상상한 것에 대한 기억까지도 가지고 있다. 무의식적인 뇌는 실제 현실에서 일어났던 경험과 당신의 마음속에서 일어났던 경험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어떤 생생한 경험을 상상할 때 신경과학 용어로 표현하자면 그 경험이 발생할 때 뇌는 그 경험을 마치 당신이 앉아있는 의자나 당신의 손처럼 구체적이고 생생한 실제 현실로 바라본다. 내가 샌디에고에 멋진 집을 사서 거기에 살게 된 것도 아주 당연한 결과였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무의식적인 뇌 차원에서 볼 때 비전보드에 붙어있던 그 집의 사진을 수천 번 바라본 뒤에 나는 이미 그 집을 사서 그 집으로 이사를 해서 살았기 때문이다. 내 뇌의 믿음센터는 비전보드 속의 그 집을 나의 집으로 파악했으며 이런 일이 실제 물리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도록 나의 감각과 의식적인 뇌는 총력을 기울였던 것이다. 무의식적인 뇌는 실제 일어난 사건과 상상 속에서 일어난 사건을 구분하지 못한다. 하지만 그 사건이 얼마나 강한 인상을 남겼는지는 구분한다. 현실에서 실제로 일어났든 아니면 상상 속에서 일어났든 상관없이 뇌에 더욱 깊이 각인된 기억은 그렇지 않은 기억보다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 각인이 어느 정도의 힘을 발휘할 수 있을지 결정하는 것은 무엇일까? 어떤 기억이 발휘할 수 있는 힘의 크기를 규정하는 것은 반복과 충격, 즉 정서적인 내용이라는 두 가지 요소다. 이 두 요소 모두 결정적이다. 2단계, 강력한 자기 확신을 가져라. 선명한 비전을 세웠다면 이제 매 순간 이 비전이 반드시 실현될 것이라고 믿어야 한다. 이 단계는 결정적이라고 할 정도로 중요하다. 왜냐? 새로운 비전을 인식하려고 노력하면서도 이 비전과 반대되는 낡은 믿음들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면 당신은 앞뒤가 맞지 않는 믿음에 매우 혼란스러워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입으로는 나는 연간 총소득을 25만 달러에서 100만 달러로 높이겠다라고 말은 하면서도 무의식적인 마음은 여전히 25만 달러에 머물러 있다면 눈으로는 아이를 사납게 노려보는
화가 난 어머니가 입으로는 난 널 사랑한단다 라고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말이다. 의식과 무의식 사이에 갈등이 있을 때는 언제나 무의식이 이긴다. 언제나. 긍정적 자기 확신을 가져라. 효과적으로 자기 확신을 할 수 있는 글을 쓸 때 가장 중요한 점은 대담하고 선명하고 긍정적이어야 하며 아울러 현재 시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기 확신 목록을 만들어보자. 당신의 비전 보드에 당신의 강력한 비전을 지지하는 데 필요하며 또 당신이 원하는 여러 믿음들을 대변하는 긍정적인 글들을 다음과 같이 적어보기 바란다. 나는 열정과 목적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간다. 나는 내가 하는 모든 것에 성공한다. 나는 나의 능력을 존경하며 늘 내가 가진 잠재력을 충족시킨다. 나는 나에게 필요한 돈을 넉넉하게 가지고 있다. 내가 하는 사업은 번창의 길을 걷고 있다. 나는 내가 설정한 여러 목표와 꿈을 쉽게 달성한다.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충만하다. 나는 뛰어난 사업가다. 내가 무엇을 하든 언제나 부유하고 성공한다. 나는 내가 가진 재산과 행운을 매우 현명하게 사용한다. 나는 내가 설정한 목표와 꿈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모든 자원을 가지고 있다. 비전과 마찬가지로 당신이 설정하는 자기 확신 내용들은 당신이 진정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을 정확하게 드러내는 선명하고도 강력한 표현으로 완성될 때까지 시간을 들여서 정리하고 수정하고 또 좀 더 정교하게 만들어야 한다. 3단계 긍정적 기억으로 뇌 속 신경회로를 바꿔라. 신경 연결은 늘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어떤 특정한 냄새를 맡고, 예를 들면 봄에 처음 잔디를 깎을 때의 냄새, 가을에 낙엽을 태울 때의 냄새, 서랍에서 꺼낸 양모 스웨터의 냄새, 오랫동안 먹어보지 않았던 음식이 오븐 속에서 조리되면서 내는 냄새를 맡고 아득하게 먼 과거의 기억이 갑자기 생생하게 떠오른 적이 많을 것이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억이 자연과 강력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서 어린 시절에 경험했던 몇몇 강력한 기억들은 특정한 냄새, 특정한 소리 혹은 특정한 촉감과 연관되어 우리 뇌에 영원히 연결되어 있다. 이런 연관성을 당신이 하는 일에도 적용할 수 있다. 방법은 다음과 같다. 우선 당신의 기억 창고에서 여태껏 살아오면서 특별히 강력한 힘을 느꼈던 어떤 긍정적인 사건 혹은 짜릿한 전율이나 승리감을 느꼈던 어떤 순간을 검색해라. 당신이 찾는 것은 뇌에 이미 존재하는 신경문이다. 이 신경문의는 고착성, 즉 어떤 생각이 들러붙을 수 있는 강력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는 나의 비전 보드에 이 사건을 설명하는 내용의 글을 한두 문장으로 적어라. 나중에 필요할 때 당신이 이 사건으로 쉽게 돌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자, 그럼 이제 눈을 감고 잠시 그때의 그 사건을 다시 한번 떠올려라. 당신이 무엇을 보는지, 듣는지, 냄새 맡는지, 어떤 촉감을 느끼는지, 요컨대 무엇을 경험하는지 자세하게 관찰해라. 모두 마쳤으면 어떤 인상을 받았는지 간략하게 정리해라. 굳이 문법적으로 완전한 문장이 아니어도 된다. 이 경험이 촉발하는 감정들을 환기시킬 수 있는 단어들을 나열해도 괜찮다. 그럼 이제 당신의 자기 확신 내용을 선택해라. 가능하면 짧으면서도 당신이 새로운 믿음으로 각인하고자 강력하게 원하는 진수를 선택해라. 이제
다시 눈을 감고 그 강력했던 기억을 다시 떠올려라. 당시의 모든 감각적인 느낌들을 떠올려라. 그리고 이 느낌들이 당신에게 충만할 때 당신이 선택한 진술을 반복해서 말해라. 소리를 내어도 좋고 마음속으로만 말해도 좋다. 자, 어떤 일이 일어날까?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든 아니면 마음속에서만 일어난 사건이든 간에 어떤 사건이 강력한 감정을 환기시키면 뉴런이 시냅스 간극을 뛰어넘을 때 신경 전달 물질과 함께 단백질이 방출된다. 그리고 그 결과 이 사건은 신경회로에 결합이 되는데 이 결합의 강도는 이 사건이 중성적인 생각이나 기억일 때보다 더 강력하다. 당신이 이 강력한 사건을 떠올려서 과거의 그 감정에 젖어들면 단백질은 다시 한 번 더 강력하게 방출된다. 당신이 새로운 자기 확신의 내용을 그 사건에 접합시킬 때 그 생각을 기존의 이 신경회로에 물리적으로 강하게 묶게 된다는 말이다. 4단계 신경회로 변경을 위한 재료를 준비하라. 신경회로 변경을 위한 재료는 당신의 비전과 자기 확신 내용을 물리적으로 표현한 것으로서 당신은 이 비전과 자기 확신 내용을 모든 감각을 통해서 무의식적인 뇌에 전달할 수 있다. 가장 보편적인 각인 비전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글로 쓴 진술, 단지 타이핑만 할 수도 있고 반자에 붙일 수도 있다. 녹음 기록, 목소리만 녹음할 수도 있고 배경음악을 깔 수도 있다. 잠재의식 매체, 그림이나 사진, 그리고 비전 보드. 비전의 진술 가운데 현재로서 가장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을 출력해라. 자기 확신 내용을 한 장으로 축약하는 게 좋다. 이걸 코팅해도 좋고 다이어리에 끼워도 좋다. 녹음 기록. 당신이 자기 확신 내용을 읽는 것을 녹음해라. 이 녹음 내용을 CD로 구워도 좋고 mp3 플레이어에 넣어 다녀도 좋다. 비전보드 만들기. 당신이 얻고 싶은 사물, 즐기고 싶은 활동, 살고 싶은 장소, 누리고 싶은 생활 방식을 나타내는 그림이나 사진을 잡지에서 오려내라. 당신이 바라는 삶을 드러내는 것이면 어떤 것이든 상관없다. 이렇게 오려낸 것들을 두꺼운 판지에 붙여서 소망하는 삶의 모습을 만들어라. 나는 여러 개의 비전 보드들이 하루 종일 내 감각을 자극하도록 책상 위의 벽에다 줄지어 걸어놓고 있다. 내가 얻고 또 성취하고 싶은 것들이 내 주변을 온통 둘러싸게 하려고 한 것이다. 나는 또한 성취한 목록 보드라고 부르는 특별한 소재도 가지고 있다. 여기에는 내가 이미 성취한 것들을 붙여둔다. 예를 들어서 이 보드에 나는 1995년에 비전 보드에 붙였던 저택의 사진을 붙여두었다. 얻고자 하는 사물이나 상황의 그림이나 사진도 중요하지만 이미 성취한 사물이나 상황 역시 소중하다. 감사하는 마음과 자긍심은 무한한 가능성의 양자장과 좀 더 강력한 연결고리를 만들어낸다. 비전 보드의 힘. 비전 보드는 무의식적인 뇌의 열망을 각인시키는데 특히 강력한 도구다. 뇌의 처리 용량 가운데 4분의 1은 시각적인 정보를 처리하는 데 할당되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들은 시각이 특히 예민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청각이 특히 예민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운동 감각에 특히 예민하긴 하지만 이런 차이는 인간은 시각적인 동물이라는 커다란 명제 앞에서는 별 의미가 없다. 한 장의 사진이 1000마디의 말보다 강력한 힘을 발휘하며 영상 이미지가 무의식적인 뇌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도구가 되는 것도 바로 이런 까닭에서다. 비전 보드는
창조성과 천재성을 유감없이 효과적으로 연습할 수 있는 도구다. 즐겨라. 당신의 미래를 당신이 직접 설계한다. 당신이 꿈에 그리는 차가 있다면 이 차를 찾아서 이 차를 직접 한번 타보아라. 그리고 함께 데리고 간 친구에게 이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달라고 해라. 이 차로 드라이브하면서 이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해두면 더욱 좋다. 당신이 사랑하는 집을 찾아서 사진을 찍고 당신이 좋아하는 옷을 입고 사진을 찍어라. 영상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다 해라. 5단계. 매일 30분 이상씩 명상으로 무의식 훈련하기. 앞에서 말한 도구를 이용해서 이 영상 이미지들을 무의식에 각인시켜야 한다. 이런 작업은 하루에 30분 혹은 그 미만의 짧은 시간 안에 할 수 있다. 이 작업에 좀 더 많은 시간을 투여하면 그만큼 당신의 새로운 비전과 믿음은 더 빨리 무의식에 각인될 것이고, 아울러 그만큼 빨리 당신이 원하는 결과가 실제 현실에서 일어날 것이다. 여기에서 한 번 더 강조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랜 시간 실천하는가가 아니다. 실천한다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 이상적인 시각은 지나치게 집중이 잘 되는 때가 아니라 몸이 조금 피곤할 때다. 의식적인 뇌의 여과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비몽사몽의 순간이 무의식에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시각이다. 이상적인 시각은 아침에 잠에서 깨어났을 때와 저녁에 자기 전이다. 그리고 낮 동안에도 하기를 권한다. 점심시간이 될 수도 있겠지만 잠시 짬을 내서 일상적인 활동에서 벗어나 혼자 조용하게 있을 수 있다면 언제든 상관없다. 낮 시간에 잠깐씩 도둑잠을 자는 사람이라면 바로 이때가 두뇌 재조정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순간이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날마다 같은 장소에서 하는 게 좋다. 적어도 10분 동안 다른 사람의 방해를 받지 않고 혼자만 조용히 있을 수 있는 장소를 찾아라. 그리고 휴대전화기를 끄고 매일 도착 안내음 설정도 해제해라. 방해가 될 만한 요소는 모두 제거해라. 명상하는 방법. 아무에게도 방해를 받지 않고 혼자 몇 분 동안 있을 수 있는 조용한 공간을 집에서 찾아라. 처음에는 6, 7분 정도의 시간을 들이면 충분하다. 마음은 정신적인 근육이나 마찬가지다. 이 정신적인 근육을 이두근이나 삼두근을 움직일 때처럼 움직이고 싶을 것이다. 그냥 조용히 그리고 편안하게 앉아라. 의자에 앉아도 좋고 바닥에 그냥 앉아도 좋다. 그리고 두 손을 맞잡아라. 아무 자세나 자기가 편한 자세로 잡으면 된다. 명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에게 편안한 자세를 찾는 일이다. 자기가 불편하거나 특이한 어떤 자세를 굳이 취할 필요는 없다. 충분히 이완될 수 있도록 앉으면 된다. 그런 다음에 눈을 감고 숨을 들어오고 나가는 것에 집중해라. 코로 천천히 숨을 깊이 들이마셔라. 그 다음에는 입으로 숨을 뱉어라. 두세 번 더 같은 방법으로 호흡을 해라. 그런 다음에는 입을 다물고 코만으로 자유롭게 숨을 들이마시고 뱉어라. 이때 모든 관심을 인중에 집중해라. 이 과정을 6, 7분 동안 계속해라. 그러다 보면 자기 마음이 이리저리 떠돌기 시작하며 이런저런 생각을 한다는 사실을 깨달을 것이다. 이런 사실을 깨달을 때 이런 현상을 판단하려 들거나 자기 자신을 비판하지 마라. 그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주시하면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호흡에만 집중해라. 그리고 인중에 집중해라.
그렇게 이완된 자세로 계속 앉아서 자기 호흡을 주시해라. 처음 몇 분 동안에는 자기 마음을 쫓아다니는데 모든 시간을 허비하는 느낌이 들지도 모른다. 아무리 호흡에 집중하려고 해도 집중은 자꾸만 흐트러질 것이다. 어린아이를 지키고 앉아서 귀에만 있으면 달아나는 아이와 끊임없이 씨름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괜찮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겠지만 그런 생각은 하지 마라. 잘하고 있다. 며칠 동안 이런 현상은 계속될 것이다. 그래도 괜찮다. 자기가 하는 행동이 자기의 의식적인 마음에 햇빛을 전두엽의 돋보기로 모으는 것임을 기억해라. 바벨이나 덤벨을 가지고서 운동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의식적인 집중이라는 근육을 훈련시키기 시작하는 것이다. 호흡에 얼마나 잘 집중하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훈련을 한다는 것 자체가 중요할 뿐이다. 시간이 지나면 집중하는 게 점차 더 쉬워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매일 이 연습을 해라. 대략 2주가 지난 뒤에는 명상 시간을 15분으로 늘려라. 다시 또 2주가 더 지난 뒤에는 가능하다면 이 시간을 30분으로 늘려라. 하지만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훈련을 날마다 규칙적으로 꾸준히 하게 해야 한다는 점이다. 하지만 만일 하루라도 빼먹으면 호들갑을 떨면서 실패했다고 자책하지 마라. 집중하려고 해도 잘 되지 않을 때 느긋한 마음을 가졌던 것처럼 그렇게 느긋해야 한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음 날부터 다시 연습을 해라. 이 훈련을 규칙적으로 하다 보면 당신이 보내는 하루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사실을 언제부턴가 깨달을 것이다. 모든 것이 천천히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만큼 시간이 충분하다고 느낄 것이다. 그리고 자기가 주변의 우주와 연결되어 있다는 심오한 인식을 하게 될 것이다. 또 가장 중요하게는 소망과 목표의 여러 요소들이 마음속에서 집중되고 또 삶 속에서 구체적인 형상을 취하는 것이 눈에 보이기 시작한다. 영상화 과정. 명상을 끝내자마자 몇 분 동안 당신의 비전을 머리에 떠올려라. 비전을 드러내는 한 편의 영화를 그저 머릿속에 상영한다고 보면 된다. 명상과 마찬가지로 영상화 역시 이완된 자세에서 눈을 감고 시작해라. 정신적인 어떤 그림을 직접 만들어내는 과정이다. 처음에는 이것이 어색하고 잘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어쩌면 그게 당연하다. 하지만 이 연습은 하면 할수록 쉬워질 것이다. 그리고 떠오르는 영상도 점차 더욱 선명해질 것이다. 바로 이 지점이 선명함이 힘을 발휘해야 할 곳이다. 날마다 늘 동일한 이미지들을 떠올리려고 노력해라. 빼먹지 않고 날마다 이 훈련을 해서 동일한 이미지들을 선명하게 떠올릴 수 있을 때 날마다 꾸준히 하는 반복 훈련의 길을 시원하게 낸 것이나 다름없다. 곧 쉽고 또 신속하게 그 이미지들을 떠올려서 자기 마음의 스크린에 펼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것이다. 영상화한 뒤에는 몇 분을 들여서 자기 확신 내용을 다짐해라. 소리를 내어서 자기 확신의 진술문들을 읽을 수도 있다. 녹음 기록을 해둔 게 있으면 이걸 활용해도 좋다. 이 과정에서 자기 확신의 내용이 담고 있는 진리를 느껴라. 마음속에 그림을 보아라. 혹은 이 자기 확신의 내용들을 성취했을 때의 느낌이 어떤지 느껴라. 정말 간단하지 않은가? 명상 몇 분, 영상화 몇 분.
그리고 자기 확신력뿐. 이게 다다. 6단계 신경공학 기술들을 활용하라. 과학기술이 발달함으로 해서 우리가 창조하고자 하는 세상에 대한 비전과 선언을 무의식적인 뇌에 계속해서 전달할 수 있는 놀라운 도구들이 속속 개발되었다. 가장 대표적인 것들은 몇 가지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오디오, 조깅을 하거나 작업장에서 일하거나 혹은 집안 청소를 하면서도 음악을 들을 때처럼 쉽게 자기 확신 내용을 꾸준하게 들을 수 있다. 잠재의식 오디오 및 비디오. 마찬가지로 잠재의식 오디오 및 비디오도 하루 종일 틀어놓을 수 있다. 이런 도구의 장점은 무의식에 직접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하는 의식적인 작업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일로 무척 바쁠 때라도 일하는 것과 아무런 상관없이 무의식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 잠재의식 소프트웨어. 컴퓨터 모니터에 자기 확신 내용을 시각으로는 인식할 수 없도록 지극히 짧은 순간에 나타났다가 사라지게 해주는 프로그램이 있다. 의식적인 마음은 이 메시지를 포착하지 못한다. 하지만 잠재의식 장치와 마찬가지로 이 메시지는 무의식적인 뇌에 직접 작용한다.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로 바쁘게 작업을 해야 하는 사람들은 이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바쁜 와중에도 무의식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 명상을 위한 오디오 장치. 뇌를 명상 상태로 들어가게 도움을 주는 경이로운 CD 프로그램들이 많이 개발되어 있다. 날마다 하는 이 과정을 처음 시작할 때 누구나 불편하고 불안하며 또 의심을 품을 수 있다. 나는 1년에 50만 달러를 벌고 있다 라고 자기 확신의 기술을 말할 때 머릿속에서 야 아니잖아 너 왜 거짓말해? 라는 목소리가 들릴 수도 있다. 이 목소리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 이런 목소리가 들리는 것은 완전히 정상적인 것이다. 이 목소리는 사이코사이버네틱 메커니즘이 애초에 설정된 논리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작동한 것이다. 즉, 당신이 정해진 길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길로 들어서고 있다는 경고를 하는 내용일 뿐이다.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똑바로 직시하라고 뇌가 경고를 발령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느끼고 파악하고 또 당신의 사이코사이버네틱 메커니즘이 당신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마땅히 하도록 되어 있는 일을 한다는 사실을 바람직하게 평가하는 것이다. 이 경보에 대해서 절대로 다음 명령을 내려서는 안 된다. 이 경보를 새로운 영역으로 진입할 때의 당연한 긴장감으로 해석해라. 그리고 사이코사이버네틱 메커니즘의 경고에 다음과 같이 반응해야 한다. 나도 알아. 괜찮아. 거기가 바로 우리가 가려는 목표 지점이니까 전속력으로 전진.